안녕하세요. 저는 골프웨어 매장을 운영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싱글맘입니다. 이혼한 지 이제 2년이 조금 지났고 저와 아이도 남편 없는 생활에 많이 익숙해진 듯 합니다. 구관이 명관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 남편이 이혼한 이후 저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 딴에는 이혼이 후회가 돼서 저에게 저 말을 했겠지만 듣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찌나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무엇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 후 바로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생활 내내 상사와의 마찰도 심한 데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힘들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은 회사 그만두라며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없던 병도 생긴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의류 매장을 하나 차려줄 테니 그걸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 아시는 분이 골프웨어 매장을 운영하셨는데 장사가 꽤 잘 되셨거든요. 그걸 저희 엄마가 보시고는 사실 엄마 본인이 운영해 보고 싶어 하셨는데 저희 회사 생활이 어려운 걸 아시고는 저보고 대신 운영을 해보라 하신 거죠. 아무래도 어린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회사 생활보다는 장사 쪽이 잘 맞을 것 같더라고요. 성격적인 부분에서도요. 그래서 결국 부모님께서 차려주신 골프웨어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지만 막상 가게 운영을 해보니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적성에도 잘 맞고 재밌게 할 수 있겠더군요. 그리고 건물 안에 있는 주변 가게 사장님들하고도 잘 지냈는데요. 그중 저희 건물 1층 코너에는 핸드폰 매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사장님은 제 또래였어요. 같은 건물에서 장사도 하는 데다 나이도 또래다 보니 오며 가며 인사하고 잘 지냈고 그렇게 조금씩 친해지다가 간단한 대화 정도 하는 사이가 되었죠. 같은 건물에서 장사하는 이웃이다 보니 저도 핸드폰을 바꿀 일이 있을 때 그 사장님 가게를 이용했고 주변에 소개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장님도 저희 가게에서 옷을 한 번씩 사셨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핸드폰이 필요해서 산 거지만 그분은 골프웨어가 필요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이웃 가게라서 일부러 팔아주려고 사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만약 일부러 팔아주려고 사시는 거면 제가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넌지시 여쭤봤죠. 사장님, 골프 다니세요? 그러자 그 사장님이 멋쩍게 그러는 겁니다. 실은 저 골프는 안 칩니다. 그냥 여기 옷이 활동하기도 좋고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그분은 골프를 치는 건 아니고 일상복으로 입기 위해 사신다고 했죠. 아, 그러시구나. 맞아요. 저희 옷 일상복으로도 많이 입으세요. 제가 볼 때는 사장님한테 이런 컬러도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건 어떠실까요? 저는 이런저런 옷을 골라줬고 고마운 마음에 할인도 꽤 해줬습니다. 아휴, 이렇게 할인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럼요. 같은 건물 쓰는 이웃인데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죠. 대신 주변에도 소개도 많이 시켜주세요. 저도 사장님 가게 주변에 소개 많이 하거든요. 아, 당연하죠. 제가 주변 형님들, 동생들한테 소개 많이 할게요.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남자는 판매 일을 해서인지 서글서글했고 성격이 참 좋아 보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더욱 친해지게 되었고 그 남자 사장님은 커피나 디저트를 사들고 종종 놀러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맞으면 점심도 같이 먹게 되고 또 술도 한 잔씩 하고 개인적인 연락도 조금씩 주고받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어느샌가 자연스레 사귀게 되었습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얘기를 하자 친구들은 좀 안 좋게 보더라고요. 뭐? 그럼 폰팔이? 아, 이런 말은 실례인가? 어쨌든 괜찮은 사람 맞아? 대뜸 제 남자친구더러 폰팔이라고 하는 그 친구의 말이 약간 불쾌하기도 했지만 티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안 만나봐서 그렇지 막상 보면 진짜 괜찮다고 생각할걸?
세심하게 잘 챙겨주고 예의도 바르고 진짜 좋은 사람이야. 판매도 얼마나 정직하게 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아, 그래? 네가 그렇다면 그렇겠지만 그래도 잘 알아보고 사겨. 이제 우리 나이가 가볍게 몇 달 만나다가 헤어지고 할 나이는 아니잖아. 너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찬찬히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술 먹으면 주사가 어떤지도 보고 그런 거 원래 다 살피고 결혼하는 거다 너. 나도 다음에 한번 보여줘봐. 우리 착한 혜진이 누가 꼬셨는지 내가 직접 한번 봐야지. 나는 또 사람 잘 보잖아. 친구가 그렇게 당부하듯 저에게 조언을 해주었고 저는 저를 진심으로 염려하는 듯한 친구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통 핸드폰 매장을 한다고 하면 어떤 선입견 때문인지 좀 가볍게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니면 폰 하나 팔아서 바가지 잔뜩 씌우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하지만 제 남친은 그런 류의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꼼꼼하고 일 처리를 하고 사후 관리도 잘해주는 편인데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딱 맞는 서비스로 잘 안내해 주었기에 고객도 많았죠. 보통은 폰을 팔고 나면 그 뒤로는 따로 연락을 주거나 하는 건 없었는데 남친은 폰을 팔고 나서 한 달 뒤에 다시 연락해 부가 서비스 어떤 건 해지를 하셔라 라든지 또 이 시기가 지나면 핸드폰 보험이 안 되니 문제 있으면 미리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던지 등 오히려 핸드폰을 팔고 난 뒤에 관리에 더 신경 쓰고 무척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친의 달력에는 뭔가가 빼곡하게 늘 적혀 있었죠. 고객 관리에 관한 스케줄이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한번 계약했던 사람이 또 오고 소개도 많이 해주었던 거죠. 본인 일에 자부심이 있고 책임감이 강했던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뭘 해도 할 사람이다 싶은 마음이 들었고 저한테도 늘 잘하는 모습을 보며 이 사람과 함께 한다면 늘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그 남자에 대한 확신이 섰던 저는 양가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리고 결혼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결혼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도 잘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생신, 결혼 기념일도 체크해 놓는 사람이었고 살뜰하게 챙기려고 했죠. 그런 모습을 보며 내가 참 결혼을 잘했구나, 내 남편이 참 진국이구나 생각했죠. 그리고 저희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6개월 뒤 제가 임신을 했고 남편은 임신해서 입덧으로 고생하는 저를 위해 집안일도 도맡아 해주고 제가 먹고 싶다는 건 멀리 가서도 사오는 등 지극정성으로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저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게 저는 출산을 하고 나서는 일을 한동안 쉬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어리다 보니 육아에 전념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아이 돌 때까지는 엄마와 직원에게 매장을 맡기게 되었죠. 저는 열심히 아이를 돌보며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맘때 저는 살이 좀 많이 쪘습니다. 임신하면서 이미 살이 20kg인가 쪘는데 주변에서는 모유수유하면 살 다 빠진다고 해서 저도 빠지겠거니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원래도 통통한 체질은 아니었기에 금방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아이 낳고 조리원 나올 때 딱 7kg가 빠졌습니다. 그때까지도 나머지 13kg는 천천히 빠지겠지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감량은 거기서 딱 멈춘 겁니다. 게다가 아이가 예민한 편이라 잠도 잘 안 자고 먹는 것도 모유만 먹었습니다. 분유를 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저는 전량도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는 먹어도 배가 고픈지 울었고 저는 내내 아이를 안고 젖을 주게 되었죠. 끼니는 제때 챙겨 먹지도 못하고 아이를 내내 안고 수유하고 그러다 아이가 잠시 잠들면 아이 옷 세탁하고 설거지라도 좀 할라치면 아이는 금방 깨서 또 웁니다. 그럼 저는 또 만사 제치고 달려가 기저귀를 갈고 젖을 먹였죠. 요즘 친구들이 그때를 얘기하며 하는 말이 저희 집에 놀러 오면 내내 가슴을 내놓고 아이 젖을 먹였던 게 생각난다고 우스갯소리로 말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식사도 규칙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밥을 먹더라도 아이가 자는 늦은 시간에 한 번에 먹다 보니 그 고생을 해도 살은 빠지지 않고 몸은 불어난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때부터 남편도 조금씩 변했어요. 연애 때나 신혼 때, 그리고 임신해서 잘 먹을 때는 잘 먹어서 이쁘다 하더니 애를 낳고 난 이후에는 제가 뭘 먹으려고 하면 한마디씩 거들더군요. 또 먹어? 뭘 또 먹어야. 아까 주원이 갑자기 울어서 젖 먹이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근데 당신이 그새 그걸 다 치워버렸으니 빵이라도 먹으려고 하는 거지. 보통 그 정도 먹었으면 다 먹었다 생각하니까 치워버린 거지. 놔두면 날파리 생기고 냄새 나잖아. 내가 볼 땐 아까 그 정도 먹은 것도 적은 거 아닌 것 같은데. 남편은 저를 좀 한심하게 보면서 볼멘 소리를 자주 했습니다. 저는 괜히 머쓱하니까 변명 아닌 변명을 했죠. 근데 이상하게 수유하고 나면 배가 고프더라고. 남편이 그렇게 눈치를 주니까 뭘 먹을 때마다 남편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게 계속 쌓이니까 스트레스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살쪄서 싫어? 참다 못한 제가 그냥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그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남편이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무래도 그렇지. 나는 당신이 날씬하고 이뻐서 뭘 입어도 이쁘고 태가 나서 좋았는데 지금은 좀 봐. 아무리 애 낳았다고는 하지만 요즘 애 낳고도 날씬한 아줌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당신도 주원이 돌 쯤 되면 다시 매장에 일하러 나갈 거 아니야? 여자들 골프웨어는 몸에도 착 붙고 늘씬해야 되는데 골프웨어 매장에 뚱뚱한 아줌마가 옷을 팔고 있으면 누가 그걸 사고 싶어 하겠어? 남편은 딱 저렇게 말했습니다. 애 낳고 육아하면서 이렇게 찐 거고 저도 속상한데 남편이 저렇게 말하니 너무 상처가 컸어요. 저도 살이 찌고 싶어서 찐 게 아닌데 밤에 수시로 깨서 우는 아이 때문에 저도 밤잠을 설치고 예민한 아이 보느라 제 시간 제 생활이 없어서 운동할 시간조차 없어서 그런 건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나요? 그렇다고 남편이 저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일 마치고 와서 아이를 좀 봐주거나 했으면 저도 최소한 운동도 하고 관리를 해보려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맘때 스크린 골프에 빠져서는 집에도 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하루 종일 애한테 치여 있는데도 남편은 취미 생활하고 저도 사람인데 안 섭섭할 순 없죠. 하지만 남편이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테니 그 정도는 이해해 주자 싶어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겁니다. 새벽에 아이가 울어도 남편 한번 깨운 적 없고 오히려 남편은 아이가 울어서 잠을 못 잔다며 툴툴거리다가 작은 방에서 따로 자기 시작했어요. 제가 집안일 할 때만이라도 남편한테 아이를 맡기면 남편은 하기 싫어서 어거지로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도 불편한지 금방 울어대고 그럼 저는 또 아이를 안고 업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았죠. 그런 생활을 하며 남편과 제 사이도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배려해주고 도와주지 않는 남편이 서운했고 남편은 제가 게을러서 살을 못 빼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네, 엄마. 주원이는 자니? 네, 방금 겨우 잠들었어요. 근데 아마 30분이면 깰 거야. 그동안 점심 좀 먹고 빨래 좀 돌리려고요. 내가 방금 은행에 갔다 왔는데 좀 이상한 걸 봐서. 네? 어떤 거요? 아니, 최서방이 어떤 여자랑 스크린 골프장에 들어가는 거야. 네? 그 최서방 다닌다는 스크린 골프장이 여기 사거리 큰 건물에 있는 거 맞지? 2층에 있는 거. 네, 거기 다닌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 시간에 매장에 있을 시간인데 나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가만 보니 최서방이 맞더라고. 어떤 여자랑 같이 들어가던데
내가 최서방 하고 부를까 하다가 혹시나 잘못 봤나 싶어서 얼른 핸드폰 매장 가봤거든. 그랬더니 직원만 있고 최서방이 없더라고. 너 오늘 최서방 폰이나 뭐 한번 찾아봐. 너는 뭐 이상한 낌새 같은 거 눈치챈 거 없어? 저는 엄마의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예전에 비해 남편이랑 사이가 대면대면해지고 저한테 소홀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와의 통화를 하고 나서 오후 내내 아이를 어떻게 보았는지 생각 안 날 정도로 넋이 나간 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잘 때 폰과 블랙박스 등을 뒤졌지만 아무 내역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생각 같아서는 아예 대놓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저희 엄마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셨죠. 외도인지 뭔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티내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증거를 찾는다는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꼼꼼한 성격이라서 그런지 증거를 남길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저는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은 기분으로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저희 엄마께 연락이 왔고 저는 아무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런 식으로는 못 찾겠다며 차라리 사람을 써서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엄마 친구분 중에 그렇게 해서 증거를 찾은 분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알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속이 답답한 채로 있을 바에야 그렇게 하는 게 속 시원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엄마가 흥신소 사람을 만나 일을 부탁했고 전문가는 전문가더군요. 오래되지 않아 저는 증거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어떤 여자와 스크린 골프를 같이 다니고 그 여자와 밥도 먹고 호텔도 드나들었습니다. 그 사진을 흥신소 직원에게 받을 수 있었죠. 사진 속 남편 옆에 있는 여자는 저보다 어려 보이는 여자였는데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늘씬하더라고요. 꼭 모델처럼 화려한 모습이었죠. 그 사진을 보며 너무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론 깊은 서글픔도 들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이렇게 이쁘고 날씬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퍼져서 아무 옷이나 입고 애를 보고 있는데 너는 이쁜 여자랑 신나게 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그 비참함과 속상함이 말도 못할 정도였죠. 어쨌든 그렇게 증거를 확보하고 저는 하루 아이를 친정엄마께 맡긴 뒤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힐 거라고 예상하고 말한 건데 놀랍게도 남편은 크게 놀라지도 않고 덤덤했던 겁니다. 남편이 당황하지도 놀라지도 않으니 그 모습에 오히려 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 이 사진들을 보고도 그렇게 멀뚱히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아니, 나도 놀라서. 지금 당신 하나도 놀란 것처럼 안 보여. 왜? 이런 상황이 생길 거란 걸 알고 있었니? 그래, 언제까지 당신을 속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 그걸 말이라고. 혜진아, 미안하다. 근데 우리 이제 그만하자. 저는 그 말에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들이밀면 남편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 여자와는 끝을 내겠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남편은 저에게 그만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뭐? 그게 지금 당신이 할 소리야? 우리 주원이는 어쩌고? 이 여자가 그렇게 좋아? 마누라고 자식이고 다 팽개칠 정도로 그 여자가 좋냐고! 그렇게 저는 절규하듯 외쳤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했어요. 더 이상 네가 여자로 느껴지지 않아. 나 아직 젊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네가 살 빼려는 노력이라도 했으면 나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야. 근데 너는 애 본다는 핑계로 늘 퍼져 있고 처져 있는데 어느 남자가 좋다고 할 거야. 남편의 말에 기가 찼습니다. 뭐? 그게 말이야?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래? 나는 시간이 남아돌아? 당신 주원이 한번 제대로 봐준 적 있어? 나 운동 가게 저녁에 1시간만 주원이 봐달라고 했을 때 당신 뭐라고 했어? 당신이 주원이 보면 5분도 안 돼서 오니까 나는 애 못 본다고 당신이 안 그랬어? 내가 노력을 안 했다고?
내가 노력할 시간이나 줬니? 당신 일하는 거 고생한다고 애 보는 건 나 혼자 다 하고 당신 여가 시간도 얼마든지 즐기라고 줬어. 그렇게 당신 위했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진짜 제정신이야?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보였습니다. 귀는 꾹 닫고 본인 말만 하더라고요. 내가 주원이 양육비는 꼬박꼬박 잊지 않고 보낼게. 그걸 말이라고 해? 저는 그날 남편과 싸움을 하며 내가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눈이 돌아갈 대로 돌아간 상황이었고 당연히 저한테 미안한 감정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미안한 사람이 아니라 성가시고 귀찮고 치워버리고 싶은 짐짝에 불과했으니까요. 남편은 그 여자에 대한 마음이 컸고 심지어 자기 자식인 우리 아들보다도 그 여자에 대한 사랑이 컸습니다. 남자들 바람피면 자식도 눈에 안 들어오는 인간 쓰레기들이 있다던데 바로 그런 작자가 내 남편이었어요. 저도 당연히 그 인간 쓰레기랑 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저 역시도 오냐 좋다 이혼하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과 별개로 무조건 상간소송은 걸겠다고 했어요. 저도 남편 얼굴 더 보기 싫으니 이혼은 하겠으나 위자료는 무조건 받아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상간소송을 한다고 하니 남편은 그건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웃기는 소리였죠. 본인은 처자식 놔두고 바람핀 주제에 손해는 하나도 안 볼 참이었나요? 제가 남편과 그 여자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는 상간소송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했고 증거가 뚜렷했기에 상간소송에서도 크게 어려움 없이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는데 아마 그 여자의 위자료는 남편이 내준 듯 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하고 아이까지 가졌는데 그 끝은 참 지저분하고 더럽고 끔찍하더군요. 그렇게 이혼 후 저는 부모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저는 곧바로 다이어트도 시작했죠. 부모님께서 아이를 돌봐주시면서 저도 저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열심히요. 살을 빼겠다는 목표도 있었지만 이혼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고 건강도 많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몸을 회복하고 단련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의미도 컸었죠. PT도 받고 필라테스 그리고 수영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가며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동을 시작하고 6개월도 되지 않아 원래의 제 몸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출산 전보다 훨씬 탄탄하고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었죠. 몸이 건강해지면서 정신도 맑아지고요. 또 살을 빼고 나니 자신감도 생기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까지 들더라고요. 남편의 외도 때문에 자신감과 자존감이 밑바닥인 상태였는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제 스스로를 많이 돌보면서 정신적으로 더 좋아진 겁니다. 그맘때 저희 아들이 돌이 다 되어가는 때라 어린이집을 알아봤는데요. 오전에는 잠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저희 엄마가 아이를 봐주셨고 저는 다시 매장에 나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었어요. 저는 아가씨 때보다 더 당당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매장을 나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전 남편도 마주치게 되었어요. 이혼 후 전 남편은 핸드폰 매장을 다른 건물로 옮겼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 건물 안에서 마주칠 일이 없었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옮긴 매장이 저희 매장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더군요. 그래서 점심 식사하러 가는 길에 우연히 마주치게 된 거죠. 남편은 이혼하고 몇 개월 상간으로 확 달라진 저를 보고 많이 놀란 듯 했습니다. 아니, 당신 다시 일하는 거야? 엄마가 주원이 봐주신다고 하셔서 일 다시 시작했어. 아, 그렇구나. 잘 지내? 보기엔 좋아 보인다. 그 말에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잘 지내지. 내가 못 지낼 게 뭐가 있겠어. 너무 좋지. 당신은 그 여자랑 결혼이라도 했니?
속으로 처자식 버릴 만큼 그렇게 좋아 죽겠다던 여자랑 결혼이라도 했냐? 꼬아 묻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낯빛이 몹시 어두운 겁니다. 아, 결혼했어. 근데 당신 좀 변했다. 예전에 당신 같아. 결혼 전에. 남편의 말에 저는 비웃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근데 당신은 살이 좀 많이 쪘네. 그 여자가 잘해주나 봐. 오랜만에 본 남편은 살이 무척 쪄 있었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20kg는 쪄 보였으니까요. 남편은 그 말에 별다른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아이 이야기를 묻더군요. 면접 교섭도 제대로 안 할 정도로 관심도 없었으면서요. 아, 그래, 주원이. 주원이도 잘 지내지? 이제 돌인가? 한번 봐야 되는데. 저는 그 말에 더 기가 막혔습니다. 바쁘다고 애 한 번 제대로 본 적도 없으면서 그런 말이 나와? 참 쉽네, 뭐든지. 아니, 주원이는 보고 싶은데 장모님 장인어른 뵙기가 좀 그래서 괜히 갔다가 좋은 소리도 못 들을 것 같고 그래서 못 갔던 거지. 나도 마음에는 계속 주원이가 있었어.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바람난 사이더러 괜찮다, 잘했다 해주기라도 바란 거야? 핑계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본인이 아빠로서 정말 아들을 보고 싶었다면 그게 다 무슨 상관이겠나요? 저는 이혼한 뒤 그 여자한테 얼마나 빠졌으면 저럴까 싶었고 다시 봐도 상종도 못할 인간이구나. 내가 결혼 전엔 제대로 콩깍지가 씌었었나 보다 싶었습니다. 이혼 후에는 되도록이면 저 얼굴을 안 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멀지 않은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 남편을 한 번씩은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 마주칠 때마다 계속 말을 걸려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어느 순간부터 매장에 종종 오기까지 했습니다. 커피나 빵을 사들고요. 아, 당신 이 빵 좋아했잖아. 출출할 때 먹어보라고.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죠. 나 요즘 빵 잘 안 먹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주고받을 사이 아니고 매장도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은 실실대며 그러는 겁니다. 아, 왜 그래? 그냥 빵만 주고 가려고 한 거야. 너무 그러지 마라. 아니 됐고 빵도 도로 가져가. 저는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냉정하게 대했고 그만 오라고 했지만 남편은 종종 저희 매장에 왔습니다. 그렇게 하루는 전 남편 놈이 옷을 좀 사야겠다며 매장에 왔고 저는 알바생에게 응대를 부탁하고는 매장을 그냥 나와버렸죠. 그런데 매장 반대편 골목에서 누군가가 저를 보더니 다급하게 숨는 게 보였습니다. 뭐지 싶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어느 순간부터 누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낌새가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 느낌 정말 불쾌하고 신경 쓰이더군요. 그리고 머지않아 누가 저를 그렇게 살펴보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는 전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 그 상간녀였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미 제가 남편과 이혼까지 한 마당에 그리고 저 여자도 남편하고 재혼까지 했으면서 왜 우리 매장을 살펴보고 나를 감시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전 남편이 또 저희 매장에 찾아왔더라고요. 저도 짜증이 폭발이었죠. 왜 자꾸 우리 매장에 오는 거야? 일 안 해? 남편은 애교스럽게 제게 말을 했습니다. 나 오늘 너무 좀 힘들고 누군가랑 대화라도 하고 싶은데 당신 말고는 말할 사람이 없더라고. 저는 그 말에 콧방귀를 끼며 말했죠. 그 여자한테나 말해. 왜 나한테 난리야? 내가 힘든 이유가 그 여자 때문인데 누구한테 뭘 말하란 말이야. 라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 와중에 그게 뭔 소린지 살짝 궁금은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묻지도 않은 얘기를 시작했고 저는 그다지 듣고 싶지 않았지만 딱히 쫓아내기도 뭐해서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살고 있는 그 상간녀가 원래 토킹바 같은 데서 일하는 여자였다고 자기는 속았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에 흥신소에 부탁했을 때 그 여자에 대한 과거 정보도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몰랐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여튼 그 여자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날씬하다 보니 남편은 그 여자한테 푹 빠진 듯 했습니다. 그 젊고 예쁜 여자가 남편 좋다고 하니 남편 놈도 눈이 뒤집힌 거죠. 저랑 이혼하고 나서 둘은 동거하다가 바로 재혼까지 했다는데요. 둘이 죽고 못 살아서 전처랑 자식 버리고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림까지 차린 건데 같이 살게 되면서 전 남편의 지옥이 시작된 거죠. 같이 살아보니 그 여자가 씀씀이가 너무 해프더랍니다. 저와 살 때는 제가 버는 돈도 적지는 않으니 생활에 부족함이 없었고 오히려 여유롭다는 생각을 했었다는데 그 여자는 따로 일도 하지 않으면서 돈을 열심히 써대니 나중에는 저희 아들 양육비 보낼 돈까지 빠듯해질 정도였대요. 게다가 여행은 얼마나 자주 가자고 하는지 직원한테 가게 맡겨두고 그 여자 성화에 못 이겨 여기저기 많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사장이 없는 가게에 직원이 뭐 얼마나 열심히 하겠나요. 매출은 갈수록 떨어지는데 그 여자 씀씀이는 크지 가게는 전과 같지 않지. 떨어져간 손님을 다시 모으려니 그것도 쉽지 않고 남편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여자는 요리 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고 늘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집밥은커녕 늘 인스턴트나 배달 음식을 먹었고 그러다 보니 살이 몰라보게 찌고 몸도 안 좋아져서 지방간까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라면서 푸념을 하는데 참 듣고 있기도 가짠다 싶고 그러든가 말든가 귓등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부남이랑 노란한 여자가 뭐 얼마나 괜찮은 여자일 거라고 생각했는지 오히려 전 남편이 한심했죠. 그런데 전 남편이 더 한다는 말이 그 여자가 이제 바람까지 피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따졌더니 하는 말이 바람 피는 거 아니라고 자기가 이쁘고 날씬하니 남자들이 말을 거는 거고 그 말에 대답만 했을 뿐이라고 그런 거 가지고 바람이니 뭐니 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남편 보고도 그러더래요. 오빠, 나 솔직하게 얘기 좀 할게. 오빠 요즘 살쪄서 같이 어디 다니는 것도 쪽팔려. 오빠 몸을 좀 봐. 뱃살 늘어지고 뱃살보다 더 문제는 뭔 줄 알아? 오빠 가슴이 너무 나와서 여자 같아. 관리 안 할 거야? 이거 다 살이잖아.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말에 전 남편은 그 여자와 대판 싸웠대요.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요. 남편은 그 하소연을 다름 아닌 저에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저한테도 살 못 뺀다고 막말했었는데 그 여자한테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하니 고소하긴 하더군요. 남편은 울듯한 얼굴로 한다는 말이 내가 당신한테 못되게 해서 벌 받나 봐. 구간이 명관이라고 당신만한 여자가 없는데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내 복을 내 발로 찼던 거지. 이러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저한테 상처 주고 저희 아이까지 저버리면서 이혼해달랄 땐 언제고 기가 막히다 못해 욕지거리가 올라오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말 섞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됐고 나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양심 없는 행동이란 생각은 안 하니? 당신 알아서 그 여자랑 어떻게 살던지 상관없고 나한테 이런 하소연 하지 마. 듣기 싫으니까. 저는 그렇게 매장을 얼른 마감해버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후에도 다시 저한테 열심히 들이대더라고요. 문자나 톡을 보내기도 하고 톡으로 선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락하지도 않고 상대도 거의 하지 않았죠. 그러던 하루 그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 전 남편은 점심때에 초밥을 사들고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전 남편이 이러는 게 불편하고 싫어서 점심 식사하러 간 직원에게 좀 빨리 들어와 달라고 하고 나가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자를 푹 눌러 쓴 여자가 매장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를 하려 하는데 난데없이 그 여자가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 뭐야? 왜 자꾸 남의 남편 만나?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머리를 잡힌 채로 너무 놀라고 황당해서 어버버 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제 머리를 흔들며 말하더라고요.
내 남편하고 끝냈으면 그만이지. 왜 자꾸 만나는 거야? 너도 상간녀 소송 한번 당해볼래? 그래야 정신 차리겠어? 라면서 모자가 벗겨졌는데 그 여자는 그 상간녀였습니다. 남편도 놀래서 그 여자에게 와 말리려고 했지만 그 여자가 얼마나 악을 써대고 흥분을 했는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 여자를 확 밀어버렸고 그 바람에 제 머리카락이 좀 빠지기도 했습니다. 당겨진 머리가 너무 아프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때 마침 저희 직원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매장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직원에게 얼른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고 이 미친년이 난동을 부린다고 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그 여자는 저에게 또 달려들려고 했고 남편은 옆에서 그 여자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 여자에게 말했죠. 너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자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왜? 내 남편한테 다시 마음이 생기디? 진짜 웃기는 년이네 이거. 저는 황당한 얼굴로 그 여자한테 말했죠. 내가 왜? 내가 뭐 한다고 네 남편한테 마음이 생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내가 그동안 다 봤어. 운재 오빠가 매장 수시로 드나드는 것도 봤다고. 내가 사진이랑 동영상도 다 찍어놨거든? 너도 어디 소송 한번 당해봐. 저는 오히려 흥분한 그 상간녀를 보니 코웃음이 쳐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깐족대며 말했죠. 그래서? 너네 남편이 내 매장에 와서 뭘 했는데?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하던데? 내가 네 남편한테 한번 미소라도 지었으면 억울하지는 않겠다. 상간녀 소송 얼마든지 해봐. 옷 파는 가게에 손님이 오는 건데 그걸로 무슨 소송? 멍청한 건지. 얼마든지 걸어봐. 나도 무고죄로 고소할 거니까. 그리고 너 지금 나한테 폭력 썼지? 이것도 고소할 거야. 저기 CCTV 다 있고 네가 나한테 한 짓 다 찍혀 있어. 지금 경찰도 오고 있고. 그 말에 그 여자는 조금 당황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네가 그러고 다녔어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줄 아는가 본데 나는 너처럼 그렇게 더럽게 안 살았거든? 와이프 있는 남자 건드려서 그렇게 이혼시키고 살면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것 같은데 역시 너 같은 애들은 뇌구조가 다른가 보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해? 너 같은 거하고 엮이기도 싫어서 조용히 소송하고 끝낸 건데 이따위로 나와? 그 여자는 제 반응에 제대로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고 있고 전 남편 놈도 퍽 당황하고 명구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경찰이 왔고 저는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며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했죠. 폭행 장면 다 CCTV에 찍혀 있다고도 했고요. 그 여자는 폭행으로 경찰서 연행이 되었고 저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폭행으로 그 여자를 고소했죠. 전 남편은 저한테 미안하다며 이번 일로 그 여자한테 정이 다 떨어졌다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를 좀 다시 받아주면 안 되겠느냐 하더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약 먹었니? 지발로 나간 놈을 내가 뭐하러 다시 받아줘? 내가 그때 진짜 어떻게 됐었나 봐. 당신 같은 여자를 두고. 나 정말 너무 후회해. 자식까지 내팽개치고. 내가 진짜 잘할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 알지? 나 당신한테 눈꼽만치도 정도 없고 맘도 없어. 나 솔직히 당신 면상 보는 것도 역겨워. 내가 그나마 당신을 내치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야. 그래도 주원이 아빠니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서 참았던 거거든. 근데 이제 그럴 필요도 못 느끼겠다. 더 이상 양육비 보내지 마. 그 알량한 돈 보내고 아빠 노릇했니 뭐니 하지도 말고. 네 돈 안 받아도 나 얼마든지 내 새끼 잘 키울 수 있고 이혼하면서 양육권, 친권 다 포기했던 것도 너야. 알지? 너한테는 그 여자가 딱 수준에 맞아. 그러니까 그 여자랑 가서 살아. 더 이상 여기 기웃대지 말고. 너는 나랑 이혼한 거 후회하겠지만 나는 너랑 결혼한 걸 후회해. 여태까지는 좋게 좋게 말했는데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스토커로 신고하기 전에 꺼져. 내 가게에서도 내 인생에서도. 제 단호한 말에 남편도 충격받은 얼굴을 짓더니 발걸음을 돌려 나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히 지나가다 보게 되었는데 남편의 핸드폰 매장은 임대 팻말을 걸게 되었어요.
다른 상인분에게 들었는데 그 난리통 후에 전 남편은 그 여자에게 이혼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오히려 이혼 못 해준다고 아니면 재산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재산 나눠줄 거 없다고 하며 싸우고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여자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들켰고 그걸로 그 남자와 몸싸움이 나서 거기서도 고소를 당하고 난리가 났대요. 저도 자세한 이야기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이 된 것만은 확실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요즘 한창 아이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 예민해서 그렇게 저를 힘들게 했던 아들이지만 좀 크고 나니 이제는 이쁜 짓도 많이 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당당해졌습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제 자신을 좀 더 사랑하고 아끼며 살겠다 다짐했고 그걸 여전히 잘 지키며 살고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아이 잘 키우면서 저희 부모님께도 잘하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